신분, 계급, 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에게 특정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어 인간을 구분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얼추 비슷해 보이는 이 단어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분은 봉건시대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세습적으로 또한 광범위하게 고정되어 있는 체계를 뜻합니다. 계급은 마르크스가 정의한 개념으로서 경제적 차이만을 잣대로 인간을 구분하였으며 또한 계급의 이동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계층은 막스 베버가 정의한 개념으로서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지위를 통해 나눈 것이며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한 체계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분명 2017년 신분이란 단어는 사라졌고 우리는 계급이란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개개인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지위만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진 않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개개인을 평가하죠. 분명 계층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럼 분명 정의대로 계층의 이동은 활발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과연 그러할까요? 제 중학교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 4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친구가 한 명 있죠. 백다방에 앉아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공부 잘 돼가냐?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몰라, 나 뭐 수시는 많은 거 같고 정시 가지 뭐. 야 정시 어떻게 가려고 그래? 수시로 가야지. 공부 좀 해. 아 몰라, 대학 떨어지면 대학 안 가지 뭐. 너 미쳤냐? 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는 더 미친 대답을 내놓더군요. 우리 아빠가 사업 한번 해보래. 수능 끝나면 친구 둘 데리고 사무실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네. 와,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4명의 친구의 눈빛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 2명의 친구 안에 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역시 김정욱 친구 잘 뒀어. 빨대를 꽂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2번째로는 부럽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길이 막막한 게 현실인데 그 친구는 수능을 떨어져도 사업을 할 수 있다뇨. 수저수저 하더니 이런 게 금수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가 다니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지난 여러 대선 후보분들이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목고가 아닌 대학 잘 보내는 입시 명문고 혹은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을 갖춘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 속에 바깥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재벌, 영어로도 재벌. 보통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하나의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 방식과 달리 한국에는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대기업이란 이름하에 자신들의 부자 세습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백해시드. 여러분 어떠신가요? 계층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헬조선이나 수저계급론을 들을 때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는 이 이유를 계층의 고착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층의 고착화는 그럼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계층의 고착화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의 돈이라는 재물의 세습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자식의 특혜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점은 저희가 계층을 해석하는 방식이 고착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계층을 계층의 정의대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분명히 계층이라 함은 경제적인 지위 이외에도 여러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평가할 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층을 계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돈을 중심으로 한 계층의 고착화는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당연히 계급이 고착화되겠지만 막스 베버가 정의한 계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 이외에도 내 자신에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혹은 내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 막스 베버가 정의한 계층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 채 계급의 고착화를 계층의 고착화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계층이 가지는 유동성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계층은 점점 계급으로 변해갈 것이며, 이 계급은 또한 고착화되다 보면 신분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신분제 사회, 봉건제 사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갈등 사회, 우리가 순차적으로 걸어온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계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또한 사회의 기강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계층이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곧 사회적, 정치적 측면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인식개선 이외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계층에 대한 바로잡힌 이해와 해석을 통해 사회를 살아감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혹은 나도 계층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복지 시스템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단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사회적 발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제, 봉건제 사회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복지 시스템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 속 계층의 유동성을 부활시키기 위해선 우리의 계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계급이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에 의해 계층과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층의 계급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계층의 고착화는 더 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발표가 계층을 정의한 막스 베버의 의도와 의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곱씹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